네, 헌재 4대3 이 설이 퍼지면서 좌파의 텔레그램방이 난리가 났다는 보도를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헌재 5대3 설에 야 텔레방 난리 났다. 이렇게 되자 이 텔레방에서 지그들끼리 막 난리가 났는데 그중에 한 이재명 똘마니는 야 지금 저 우파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몸조심하면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냐. 기다릴 게 아니라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의회 쿠데타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여기서 제가 재미있게 본 것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을 저 좌파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광화문 집회건 전국 방방곡곡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반대 집회에 한 번이라도 몰래 나와서 훔쳐보기라도 한 자들이라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전부 목숨 걸고 투쟁한다는 것을 금방 느낄 거예요. 저것들은요, 민노총 같이 뭐 엄청 강성이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출퇴근하듯이 수당받듯이 그렇게 집회하잖아요. 지금 경복궁 앞에 문화재를 온통 훼손하면서 50여 개의 좌파 텐트가 쳐 있는데 거기에 언제든 가보세요, 여러분. 다 비어 있어요, 다. 그냥 텐트만 있어. 대형 스피커만 있어. 좌파 집회 어디든 가보세요.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 가서 보면 대여섯이야. 저것들 목숨 걸고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저 종북주사파 민노총 같이 기득권들이 어디 있어요. 잃을 게 너무너무 많거든. 저것들은 이미 연봉 1억이 평균 아니에요. 저것들은 절대 목숨 걸고 못 싸웁니다. 반면에 정말 잃을 거라고는 우리 대통령 하나 잃을 것밖에 없잖아요.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겁나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광화문이든 어디든 간에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걸 저 종북주사파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이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저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이걸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심판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만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제 평일은 대개 다 끝났어요. 평일을 하는데 짧게 끝나잖아요. 할 말이 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평일을 해도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6명을 확보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누구의 눈에도 명백해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늘 하나 일주일 후에 하나 똑같은데 선고를 하면 대통령 복귀해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이걸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재명이가 모르겠습니까? 개딸들이 모르겠어요? 문영배가 이거 헌재 분위기 어떻게든 전달 안 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과 개딸과 민주당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지금 한번 믿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마은혁 임명이라는 압력이에요. 특히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이 이야기는 다르지만 이재명이가 무죄로 나왔잖아요. 2심에서 일단 무죄. 한 몇 달간 이제 잔명이 더 연장된 건데 이것 때문에 원래는 저 배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배신자들이 이재명도 날리고 윤석열도 날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각제 개헌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림을 그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배신자들이 누굽니까? 한동훈 똘마니들 아니에요. 또 조선일보잖아요. 여기에 저 종북주사파들 중에서는 비명 반명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이낙연이니 뭐니 이런 것들. 이자들도 동시에 패닉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자들도. 종북주사파들은 대통령이 복귀할 것 같아서 패닉에 빠졌고 이 배신자들은 이재명이가 2심에서 무죄 받는 바람에 패닉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재탄핵하겠다. 국무위원 총탄핵하겠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엄청난 흑폭풍이 국회를 완전히 집어삼킬 겁니다. 그래서
말폭탄, 협박만 하지 이걸 실행에 옮길 정도의 그런 담력도 없어요, 저것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안도 만들지 못하면서 완전히 절망 상태로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더불어민주당 저 개딸들인들 모르겠습니까? 민노총 소속들인들 모르겠어요? 저것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집회를 열어도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내가 가서 뭐 하겠냐. 이렇게 되자 궁지에 몰린 저 좌파들 터진 입으로 무슨 소리들 못하겠어요. 말로는 박지원이 이자 헌재가 자꾸 선고를 지연하는데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이재명이가 물리적 내란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협박했죠. 이재명이가 협박하니까 박지원이 같은 박쥐가 잽싸게 이재명이 입맛에 맞게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한 겁니다. 오늘 제가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것들이 정말 완전히 집단 패닉에 빠져서 그야말로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한겨레가 이재성이라는 자 논설위원을 내세워서 뭐 택도 아닌 글을 써댔는데 뭐 그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지 마세요. 괜히 눈만 더러워지니까 뭐 보실 거 없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넉 달 전에는 뭐 윤석열 뭐 무조건 파면이야 라고 확신하고 밀어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잖아요. 대통령 복귀는 너무나 확실하잖아. 좌파들이 보기에도 한겨레 논설위원이 보기에도 대통령 복귀는 이건 뭐 되돌릴 수 없는 대세거든. 그러자 한겨레도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을. 그래서 나온 글이 이 이재성이라는 자의 글이다.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군가에는 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헌재에다가 또 맡기고 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만 생각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이고 지금까지 무조건 파면이다라고 입에 거품 물면서 떠들어왔던 한겨레가 도망을 가야 되니까 이제 출구 전략을 쓰고 있다. 그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이런 황당한 글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기사 찾아보실 것까지도 없어요. 그 정도로 저 종북 주사파들이 완전히 집단 패닉에 빠져서 집단 광기를 마지막으로 발작적으로 발악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다. 거대 야당은 마지막 수단으로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 결론에 자기들 마음에 맞게 대통령 파면하지 않으면 헌재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협박이다. 그런데 언제는 헌재를 신처럼 떠받들더니 이제 와서 헌재를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해? 야당이 지금 할 일은 헌재 흔들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헌정질서 파괴 책동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기 탄핵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국가 비상사태를 해소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이게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 헌재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부산 아미고 모임에서 분석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부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의 추측입니다. 일단 3명은 대통령 각하 기각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3명. 어차피 대통령이 복귀할 거면 내가 굳이 인용 파면적으로 설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좀 중도 보수 쪽이고 또 하나는 중도 좌파 쪽인데,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한 사람의 헌법재판관은 각하 쪽으로 쓸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제 4대4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5대3이건 4대4건 대통령 복귀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4대4 정도가 돼서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따져보면은 각하가 맞는데, 이건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각하가 맞는데, 각하를 해놓으면 저것들이 다시 재탄핵을 할 수 있는 빌미는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건을 그럼 갖춰서 한 번 더 하겠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각하 의견도 나오고 기각 의견도 나와버리면, 그러면 기각은 심리를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탄핵거리가 안 돼라고 기각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시원하기는 각하지만 이후의 상황까지 생각하면은 기각으로 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각하와 기각이 섞여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재판관들이 나름의 법리를 가지고 할 문제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각하건 기각이건 3명이나 4명이 각하와 기각 쪽에 손을 들어서 대통령 복귀가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박수 치세요. 그럼 세게 치세요.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잃었던 뼈아픈 경험들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안심하면 안 된다, 다 대통령 각하 기각될 줄 알고 좀 느슨해진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무죄 이후에 우리가 정말 분통이 터지지만 오히려 자유우파가 더 결속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막판에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진짜 막 이를 악물고 다 모였어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를 악물고 모여서 제 느낌으로는 5대1 이상 좌파를 압도했다. 그리고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2대1로 우리 자유우파가 압도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세를 다음 주까지만 모아가면 될 것 같아요. 저 종북주 좌파들이 진짜 마지막으로 몰려서 정말 온갖 발작과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대국본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 지도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철야 농성 투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조금 전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역시 이제 같은 대국본이라도 정광훈 목사가 직접 관심 갖고 주도하는 집회냐, 아니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가에 따라서 아무래도 집회의 응집도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정광훈 목사가 이제 진짜 막판이다 생각하고 헌재 앞에서의 철야 농성 투쟁, 24시간 동안 철야 농성으로 탄핵 저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헌재 앞 집회 양상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평일날이지만 헌재 앞에서의 탄핵 저지 집회에도 하시고,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대통령 복귀시킨 다음에 축제 집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토요일 집회하고 일요일까지 연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난 몇 달 동안 해온 탄핵 저지 투쟁에 좀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다 함께 짜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이재명 사건 경우에는 파기 자판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일단 대통령 복귀하고 난 다음, 이게 저 판사들이 눈치를 그렇게 봐. 눈치를 그렇게 봐요. 그래서 대통령이 복귀하고 나면 판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것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파기 자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대통령 복귀를 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전국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투쟁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